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궁상민 캐릭터로 짠내나는 역할을 맡았지만 빛청산과 더불어 소개팅까지 하며 빛을 보고 있습니다. 제2의 아이콘에서 예능 대세로 떠오른 이상민을 보고 있으면 인생사 세용지마 라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정점에서 바닥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정점을 향하고 있는 이상민인데요. 그는 인생계 극과 극을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흔히 대중들이 알고 있는 그의 연예 활동 후에도 그의 인생은 심히 고달팠습니다. 태어나서 2년까지는 이름도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태어나자마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상민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많이 바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식당 운영도 하다가 이상민이 중학교 3학년 무렵 보험회사에 취직하여 2년 만에 보험왕도 하고 영업소 소장까지 하면서 밖에서 일하느라 늘 바빴습니다. 학창시절 이상민은 노는 걸 정말 좋아했고 공부를 너무 싫어했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걸 좋아했고 음악을 정말 좋아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LP를 구입하고 춤추러 다녔다고 하죠. 그런데 그는 사실 중학교 때 크게 삐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사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슬픈 가족사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이상민은 태어났을 당시 2년 동안 이름이 없어 이 얘기로 부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게도 사정이 있었나 봅니다. 이상민이 좀 더 자란 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던 이유를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상민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하루는 명절 때 아버지 산소에서 차례를 안 지내냐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는 아버지 산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는 교회에 다녀서 안 가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 산소를 처음으로 찾아가보게 되고 그렇게 아버지의 산소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비석에는 그의 이름이 없었고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상민은 못으로 비석에 이름을 새겨놓기 위해 애썼고 그걸 계기로 중학교 때부터 비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상민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두 번째 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며 이상민은 많이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라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비뚤어지는가 했던 이상민은 자신의 꿈을 찾게 됩니다. 하루는 이태원 나이트에서 실제 가수를 보게 되고 TV에서만 보던 가수나 유명한 댄서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넋이 나가고 맙니다. 그는 이젠 나도 막연히 춤만 추러 올 게 아니라 뭔가 개발을 하고 저들처럼 가수로 성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같이 할 멤버들을 찾으러 다니고 팀을 꾸려서 데모를 녹음하고 기획사에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상민은 1994년 혼성그룹 룰라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1997년 룰라 해체 이후 이상민은 프로듀서로 변신, 디바, 컨츄리 꼬꼬, 샵샤크라 등을 제작해 성공시켰습니다. 1999년에는 룰라, 디바, 샤크라 등 14명의 가수가 참여한 브로스를 결성해 패밀리의 위용을 과시하며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대해 이상민은 1999년 통장에 현금으로만 48억 원이 있었다. 직접 쇼핑하지 않고 매니저에게 2천만 원 쇼핑을 해오라고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그때 이상민은 대출까지 받아 청담동에 스튜디오를 크게 만들었고 의류사업, 온라인 쇼핑몰, 이종격투기, 레스토랑 등 다양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다 구도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연쇄적인 사업 실패로 이상민은 70억가량의 빚을 졌습니다. 동시에 이상민은 이혼을 겪었고 불법 노름 사이트를 운영하던 매형에게 돈을 받아 배당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상민은 지상파 출연까지 정지당하며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상민은 엠넷 음악의 신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소한 방식의 이상민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디스 콘셉트로 잊혀졌던 대중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2013년 더 지니어스에 출연하며 그동안 알려졌던 방송인이 아닌 빠른 두뇌 회전과 리더십으로 이미지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이상민은 케이블과 종합 편성 채널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했고 지상파 방송 금지도 해제됩니다. 현재 이상민은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자로 오랜 시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은 자신의 치부라고 할 수 있는 빚이혼 공황장애 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웃음으로 승화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이어지던 그의 빚 캐릭터는 17년 만에 청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빚쟁이 코스프레라는 의혹을 받으며 큰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특히 그가 취미로 모으는 고가의 신발과 200만 원이 넘는 월세 집으로 이사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궁상민은 그저 캐릭터일 뿐이었냐는 말까지 나왔죠. 하지만 그는 최근 방송에서 올가을에서 겨울 사이 빚을 다 청산하게 된다. 새 인생이 시작된다면서 설레는 마음을 드러낸 동시에 17년간 한도 끝도 없었다라고 힘들었던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70억가량의 빚을 드디어 모두 청산하게 된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연애 쪽으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이상민이 소개팅 상대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공개되었는데요. 이상민은 지난 소개팅 일화를 이야기하며 그날 끝나고 그분에게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 근데 내가 지금까지 답장을 안 했다라 했고 지켜보던 신동엽은 급기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이상민은 정신이 나갔다. 그날이라며 소개팅 상대에게 받은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3월 1일 소개팅 후 문자 안 보낸 지 14일이 경과된 상황에 김종국 어머니는 여자분이 얼마나 속 타셨겠냐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상민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내가 겁이 났다라 변명했지만 김종국은 겁이 나도 그분이 나지 형이 왜 겁나냐라 했습니다. 이상민은 내가 답장을 보내면 답장을 하시겠지.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처음에 장훈이가 날 쫓아와서 막 없애버린다고 했어. 이 형 가만히 안 놔준다라고라 했습니다. 보내고 한참을 휴대폰만 보던 이상민은 소개팅 상대인 김유리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만난 두 사람 서장훈은 보름 동안 문자를 안 했는데 천사다 천사야라 했습니다. 김유리는 잘 지내셨어요 라며 이상민에게 안부 인사를 했습니다. 이후 도착한 곳은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지난 첫 소개팅에서 회를 좋아한다는 김유리를 위한 수산시장 데이트였습니다. 김유리는 이렇게 온 적은 처음이에요. 저녁 시간에 밥 먹으러 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온 적은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새벽 4시라는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이상민은 회사 가장 맛있는 시간이에요 유리씨.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회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라며 새벽에 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새벽부터 분주한 수산시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생선들 경매가 한창이었는데요. 김유리는 여기는 한창이다라며 여기저기를 구경했습니다. 이상민은 김준호 김지민 얘기를 하며 같이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동반 같은 거줘라 했습니다. 삼행시로 무리수가 되나 했던 이상민은 노량진 삼행시로 노력하는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이 너무 없어 보일진 모르겠지만 진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센스 있는 삼행시로 살짝 고백까지 했습니다. 김유리는 약간 반성문 같기도 하다라며 좋은 반응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던 이상민의 인생에도 드디어 분홍빛이 만연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빚 청산의 컨셉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만큼 많은 이들이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힘들었던 시간을 모두 청산하고 앞으로는 웃는 날들만 이어지길 바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